강력 한파에 잦은 눈과 비로 충북 곳곳의 출근길이 쉽지 않습니다. 한파는 주말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충북 출마가 본격화됐습니다. 핵심 친문계가 현역인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친문 대 친명 대결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지방의회가 1년 만에 일제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합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라 더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눈구름대가 발달한 청주와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도심 출근길 일부는 차량으로 뒤엉켰고 시민들은 늦을 새라 아침부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눈으로 축축해진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유턴하려던 한 차량은 줄지어진 반대편 차량 행렬에 낄 틈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0분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터미널 사거리에서 이곳 흥덕고등학교 사거리까지 오는데 신호를 3개는 건너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밤사이 강한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차량들이 뒤엉킨 겁니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승객들도 당황하긴 마찬가지. 시간표를 확인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버스를 타게 되는데 적혀 있는 시간대보다 그 뒤에 이제 버스가 출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눈이 오길래 좀 미끄러울까봐 5분 일찍 나왔어요. 가게 상인은 미끄러운 눈길 탓에 배달 영업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작은 길들이 눈이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오늘 매장에 가갖고 배달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청주에 쌓인 눈은 5cm, 바로 옆에 위치한 보은은 4.9cm로 유독 충북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청주와 보은 부근으로 유입되면서 청주와 보은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제천의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 괴산 영하 13도, 보은 영하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당분간 눈 소식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 간북급 공무원 2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충북도 전 자연재난과장과 전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하차도 관리와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충북에서도 해마다 평균 3건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소방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집계한 전통시장 화재는 16건, 피해액은 15억 원으로 한 해 평균 3.2건, 건당 피해액은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충북 소방본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를 계기로 늦은 밤과 새벽에 하루 2차례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전기나 가스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는 이른바 친명 인사들의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데 이른바 친문과 친명 인사들의 공천 경쟁이 예상됩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청주 흥덕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원장은 3년 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될 것이라면서 청와대를 청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3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면 그 첫 번째 과제가 청와대 이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원장은 이 대표와 중앙대 동문으로 중앙대가 있는 서울 동작구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청주 흥덕구로 돌연 지역구를 바꿨습니다. 청주 흥덕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 이른바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도종환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친문 지역구에 친명 인사가 도전장을 낸 건데
이른바 자객공천이라는 잡음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구에는 친명을 자처하는 이광희 전 도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히는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청주 상당구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른바 친명계의 불출마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친명계 핵심인 중앙당 고위당직자에게 전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주 상당은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험지인데 험지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가준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전략공천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에서 3회 연속 패배한 곳은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청주에서는 상당구를 뺀 3군데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주 흥덕구에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만 5명이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사람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방식이 도입되면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청주에서 수검표 개표를 시연했습니다. 기존에는 투표지를 분류기로 나눈 뒤 심사 개수기로 옮겨 투표지 매수와 날인 여부를 확인했는데 개표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과정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바뀐 방식에 따라 선거 때마다 불거지던 부정선거 논란이 줄 것으로 보이지만 개표 시간은 기존 방식보다 2배가량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이 추진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상한이 오르자 연간 수백만 원 추가 인상이 진행 중인데 1년 만에 또 올리는 게 적절한지 논란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 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이 중 월정 수당은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4년치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데 충북 지방의회는 지난해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도의회 연 222만 원에 이어 옥천 500만 원, 충주 460만 원 등 시군의회도 평균 268만 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3년간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추가 인상됩니다. 2022년 월정수당 지급액의 5.7%를 합산하여 반영한다. 그런데 새해가 되자 이번엔 20년간 법정 상한에 묶여 있었던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의원은 연간 600만 원, 기초의원은 480만 원씩 상한액이 늘어난 겁니다. 충북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 가운데 절반이 벌써 최고액 인상을 결정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행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 끝에 청주시 의회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정하고 의정활동비 상한이 늘었다고 반드시 올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정 형편에 따라 심의위가 인상폭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지자체들까지 모두 최고액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또 애초에 지자체가 동결을 결정하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지만 도내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심의에서도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심의를 생략을 하고 단체장이 그거를 그냥 동결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여기에도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이대로 의정활동비가 법정 한도를 꽉 채울 경우 올해 의정비 인상폭은 월정 수당을 더해 도의원 892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792만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도의원 연 6,600만 원, 기초의원은 평균 4,46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시기상으로나 주민 여론을 고려해서나 매우 부적절해 보이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의정비 인상 시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오히려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라고. 각 의정비 심의위는 3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인상폭을 확정하는데 현재로선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남의 신용카드로 교통비를 2,000번 넘게 결제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18년 증평의 한 마트에서 준 신용카드로 반년 동안 2,600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221만 원을 결제한 50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권 비시가화 지역 내 개발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청주시는 비시가화 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말 고시한 성장관리계획을 오는 27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을 지으려면 진입로 개설 의무 등을 부과하고 환경오염 우려 건축물은 학교, 주거 밀집지와 200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청주 지역 도시재생을 비롯해 농촌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담할 별도 기구가 출범합니다. 청주시는 농촌과 상권, 도시재생 사업을 통합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고 예산과 행정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출연기관인 청주시 활성화재단을 발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타당성 검토와 충청북도의 설립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옥천을 방문한 관광객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옥천구는 관광 지식정보 시스템에 정식 등록된 14개 관광지를 기준으로 지난해 모두 111만 명의 관광객이 옥천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2021년 48만 명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관광지별로는 수생식물학습원이 20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소다막과 유경수 생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온읍을 가로지르는 보청천이 주민 휴식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보온구는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보청천 도심 구간의 공원과 경관 조명, 하천변 산책로와 생태 터널 등을 조성하는 보청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보온의 대표 역사 관광지인 삼년산성에 24억 원을 투입해 야간 경관과 조명을 관광하는 삼년산성 공원화 사업 등도 병행합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